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진 보조기구로 의자차라고도 합니다.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욕창이 많이 생긴다는 거네.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1시간마다. 그죠?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휠체어 접는 법과 휠체어 펴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펴거나 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금 장치를 먼저 잠궈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펴다가 접다가 이 휠체어가 움직여서 지나가던 대상자를 굴러가다가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잠근 상태에서 무슨 조작을 항상 하셔야 돼요. 휠체어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는 방법인데요. 일단 잠금 장치를 잠궜죠. 그 다음에 접을 때는 발 받침대를 올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발 받침대라는 것은 옆에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있는 발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받침대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접을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발 받침대를 이렇게 접어 놓으면 이렇게 일자 모형으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트를 들어 올려서 여기 중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지겠죠. 가운데로 몰리겠죠. 근데 완전히 접히진 않아요. 이렇게 양옆으로 다가오기만 하지. 그러면 시트를 들어 올린 다음에 팔걸이를 접는다. 요 양옆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 팔걸이, 여기 손잡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발받침을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린 다음에 시트를 들어 올리면 이게 좁아지니까 팔걸이를 접어서 완전히 접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하는 거고, 펼 때는 설명드렸듯이 펼 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잠금 장치를 제일 먼저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폈어요. 잠금 장치를 잠그고 팔걸이를 펼친다 그랬어요. 요 팔걸이를 펼쳐도 되고요. 이쪽을 펼쳐도 되고. 그 다음에 펼치면 이게 완전히 펼쳐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펴지기만 하지. 그러면 이렇게 양쪽 끝, 의자에 시트 양 끝을 눌러주면 완전히 반듯하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시트를 눌러 편다. 자, 그 다음에 발판 높낮이 조절 방법은 뭐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볼트를 조여서. 그렇다면 기본 원칙. 휠체어를 선택할 때는 신체 기능 및 사용 공간,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휠체어 상태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휠체어 상태는 타이어 공기압, 잠금 장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타이어 공기압이란 엄지손가락으로 타이어를 눌렀을 때 0.5cm 정도 밑으로 푹 들어갈 때 이거를 적정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하고요.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굴러갈 때 덜그덕. 또 너무 낮으면 이제 잘 굴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잠금 장치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 잠금 장치는 타이어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타이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잠금 장치인데,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서 푹 꺼져 있다면 잠금 장치를 아무리 해도 잠금 장치가 타이어를 제압을 못 하는 거죠. 외곽보호사 위치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해야 되는 거죠. 몸 상태도 꼭 확인해야 되고, 이동에 대한 설명해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동작을 시작하고, 이동 중에 바퀴에 옷이나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따라가다 이게 말려서 옷 같은 거 딸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이동할 때 속도는 보통 걸음을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통 걸음 속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의 바른 자세와 휠체어에서의 나쁜 자세. 깊숙이 바르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점점점 움직일 때마다 몸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낙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혀야 된다는 거. 이동시 작동법.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모시고 갈 때 평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턱이 오를 때도 있고 문턱을 내려가야 할 때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있고 물퉁물퉁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휠체어를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문턱을 오를 때 그랬어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에 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자, 여기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봉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누른다는 이야기예요. 발로. 그러면 휠체어가 기울게 되죠?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든다. 앞바퀴를 든 상태에서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앞바퀴를 사용하게 되면 앉아있는 대상자는 그 문턱을 2번 넘는 결과가 되죠. 덜커덩 한 번, 덜커덩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앞바퀴는 들고 뒷바퀴로만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턱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도로턱이 높았어. 이렇게 턱이 돼 있는데 올라갔다가 이를 보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앞쪽으로 가게 되면 대상자가 앞쪽으로 턱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덜커덩하고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앞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휠체어를 뒤로 돌려가야 돼요. 도로턱을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턱을 내려가면 앞바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오르막길 갈 때는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간다. 그죠? 자세를 낮추어야지만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힘을 덜 들일 수가 있는 거죠. 허리에 힘도 덜 가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이 오르막길의 경사가 높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가 높은 경우는 힘이 못 묻혀가지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갈 때, 자, 요양보호사는 지지면을 유지하면서 휠체어를 뒤로 돌려. 그렇죠. 내려가야 되니까.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 꼬꾸라지죠.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대상자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뒷걸음으로 내려가라. 대상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는 지그재그로 내려가라.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봐야, 수시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꼭 알아두겠어요. 휠체어 4바퀴가 모두 지면에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겠죠? 반드시 뒷걸음으로 내려가라. 자, 5번째. 이번에는 울퉁불퉁한 길.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을 해라. 왜냐면 울퉁불퉁. 그러면 바퀴 2개가 계속 울퉁불퉁 2배로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도
뒤로 젖힌 상태로 뒷바퀴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그림에서처럼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대상자가 지금 뒤로 앉아 있잖아요. 뒤로 가서 나올 때는 앞으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자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 뒤로 들어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대상자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는 엘리베이터 층 버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나갈 때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 작은 바퀴가 엘리베이터와 복도 사이 틈에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복도 상황이 관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 엘리베이터 나올 때까지 복도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천천히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은 어때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들어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환자가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가 대처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가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요양보호사가 먼저 들어가고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 먼저 가고 내릴 때는 그대로 앞으로 밀고 요양보호사가 엘리베이터 맨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자, 이번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예요. 뭐 지화를 간다든지 다른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휠체어로 옮기는 거죠. 자, 방법 대상자에게 설명하시고 반드시 제가 편마비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라고 했죠? 반드시 건강한 쪽. 그러면 건강한 쪽에다 또 휠체어를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강한 쪽 휠체어가 오도록 침대에 붙여 놓는다. 붙여 놔도 되고 45도 각도로 놔도 되는. 자, 잘못된 예를 보면 마비된 쪽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휠체어를.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한 서로 먼 쪽을 잡다 보니까 꼭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자, 참고사항으로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회전이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움직임이 쉬운 수준의 굽힌 자세로 엉덩이와 몸을 회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회전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이렇게 약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회전시켜서 앉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상 난간에 붙이거나 비스듬히 45도로 해서 놓은 다음 반드시 어떤다고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놔야 되겠죠. 그죠? 이제 태워야 되니까 대상자의 양발, 휠체어 앞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자, 이때 대상자 몸에서 먼 쪽의 팔걸이 를 잡게 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양발을 바닥에 디뎠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일어나야 되니까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힌다 라는 이야기죠. 대상자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에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혀준다. 또는 상체와 골반을 좌우로 교대로 기울여서 엉덩이를 교대로 움직여서 환자 스스로, 대상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이제 해주면 본인이 엉덩이를 교대로 움직여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게 대상자를 이동하면 바지를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바지가 끼게 되겠죠. 엉덩이에. 그러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렇게 허리를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근육 긴장을 시키며 안정과 편안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옮길 때 휠체어 위치가 잘못되면 낙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